존경하는 김남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서울 성북을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. 그 판사님들이 대부분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한번 맡아서 하지요? 네, 그렇습니다. 예, 후보자께서도 선거관리위원장 한번 맡아 해보신 적 있죠? 그렇습니다. 예. 선거관리위원장 맡아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? 국회의원 선거 때 그게 부정선거가 가능합니까? 국회의원 선거는 보통 지역별로 이미 다 수개표로 해가지고 다 집계를 한 다음에 확인을 해서 중앙선관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보고하듯이 올라가는 거잖아요, 그죠? 제가 선관위 지방 선관위 이제 1년 했는데 그때는 뭐 총선이나 대선은 없었습니다. 다 그 지역의 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아서 실시해 본 적은 몇 번 있습니다만 제가 겪었던 선거 관리는 아주 엄중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그 검정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국민적인 일부 우려가 요즘 있는 같은 이제 그 공영선거 시스템 하에서 투개표인들이 다 투개표 참가인들이 다 정당 들어가 참가인이 있고 이해관계인들이 다 다 참석하죠. 서로를 감시하고 있고 이런 체계 하에서 부정선거를 한다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. 제가 본 뭐 투개표 현황은 그랬습니다. 근데 이제 결국 윤석열 대통령 다마 주장에 의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수사 방식으로는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어렵서 계엄을 이제 하려고 했다 그러는데 이런 식의 계엄 목적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겁니까?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비상계엄 요건과 관련해서는 쉽게 예정되거나 그다음에 아니, 제가 이제 부정선거를 수사기관들이 못 밝혀내니까 그거를 계엄을 해가지고 뭐 군 수사기관이나 뭐 지금 또 얘기 들으면 뭐 정보사령부까지 동원하려고 그랬다는데 군 수사기관들이 와서 그걸 수사해서 밝혀내겠다 이런 목적으로 계엄을 이용할 수 있냐 이거예요. 이건 법리적인 얘기죠, 이건. 뭐 어떠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방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안만 봐서는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상계엄의 목적과는 현장에서는 쉽게 예, 그다음에 이제 보기 어렵습니다. 그 화면 보시면은 계엄을 통해 가지고는 행정부하고 사법부의 기능을 일부 제한할 수는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. 우리 헌법하고 네. 계엄법에. 네, 근데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없죠. 없습니다. 네.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를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다가 계엄군을 투입했다.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헌법하고 계엄법에 위반되는 것이죠. 제가 아는 헌법 조문, 그 다음에 87년 헌법이 제정된 우리 헌정사의 영역이나 그런 걸 비춰보면 우리 헌법을 제정한 국민들의 의사는 그 점에서 명확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포고령에 보게 되면 국회 집회를 금지하는 게 포고령 제1호로 돼 있어요. 이 포고령 1호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이죠. 문헌상으로 단순히 본다면은 아마 국민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들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후보자 얘기를 하라는 거고 법리적인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. 예, 지금. 이런 그 문헌상으로는 부합하지 않습니다. 그래요. 이렇게 이제 국회 자체를 계엄법이나 헌법에 의해서도 국회 자체를 권한을 제한하는 건 안 되는 거고 특히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계엄 자체가 상당히 위헌적이거나 위법할 때는 그 국회가 그걸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국회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돼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군들을 국회에 보내고 유리창을 깨고 침탈을 하고 체포조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러고 이런 것들은 명백한 위헌 위법적인 거잖아요. 국회의 기능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러한 조치가 일어났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내란죄와 관련해서 한번 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폭동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국회에 뭐 계엄군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계엄군들을 총을 찬 채 보내고 그다음에 경찰들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그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서 봉쇄하고 뭐 이런 정도면 충분히 폭동행위는 되는 거 아닙니까? 말씀드린 대로 한 지방의 평원 상태라고 해서 물리적 공간 개념과 시간적 개념을 동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. 후보자는 그럼 TV 같은 거 안 봤습니까?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오는 거하고 국회의원들이 담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못 봤어요? 경찰이 봉쇄해서? 봤습니다. 네, 봤잖아요. 예. 그걸 보고서는 그게 이제 그냥 또 시연될 거 아니에요? 재판장에서 검증이나 이런 걸 네. 통해 가지고 그럼 시연된다면 그걸 봤을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? 일단 군이 강제로 진입했다고 보이는 영상들을 봤고, 그 다음에 국회가
일부 열리기도 했다지만 폐쇄돼서 들어가려고 하는 국회 관계자들과 실랑이 있는 영상도 봤습니다.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사 재판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판단에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. 바로 자꾸 이제 돌려서 하시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어렵게 자꾸 되는데 이렇게 소신 있게 좀 하셔야 돼요. 이거 굉장히 국민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건이고 사법부에 제가 보기엔 신뢰나 명예를 회복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제 판례 하게 되면은 계엄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행정이나 사법의 권한을 제한하는 강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계엄이라는 것들을 국헌문란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 자체가 폭동이 된다 이렇게 판례가 되어 있는 건 알고 있죠? 아마 그게 계엄이 되면 계엄군이 출동해서 여러 가지 행정, 질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폭동 개념에 쉽사리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의 계엄 해제의 권능들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계엄군들을 보내고 경찰을 통해 가지고 국회를 봉사하고 그러면 그 계엄 행위 자체가 폭동이 되는 거죠. 법리에 의하면. 그게 뭐 일부 그게 그 어려운 법리예요? 아닙니다. 제가 보기에 그게 어려운 법리 아닌 것 같아요.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재판의 결론과도 직결될 수 있는 것이라서 엄격한 사실 인정과 그다음에 법정을 통해서 사법부에서 판단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자꾸 이제 이게 목적 달성을 못했으니까 이게 그 내란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판례에 하면 그래서 결국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못하게 했어야만 내란이 되는 건가요? 그렇게 하려고 이미 그 군의 물리력을 동원하고 경찰의 물리력을 동원해 가지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를 쳐들어가고 그러면은 이미 기수가 되는 것이죠.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 권능이 어떻게든 시간적이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국회의원님들이 뭐 심리적으로 다소 압박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그 이론상으로는 그때 이미 기소가 됐다고 볼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이미 뭐 그 이게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에 군이 국회를 침탈해서 들어오고 경찰이 지시를 받고 봉쇄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그 계엄이란 제도 자체를 그런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이용을 했으면 이미 기수가 된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뭐 2시간밖에 안 한 거냐 뭐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들을 행사하는 못하게 하는 데까지 그 목적 달성을 했냐 못했냐 이런 거는 기수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. 법리적으로 그리고 실제 논거로 보나 충분히 위원님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내란죄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엔 뭐 법리적으로도 이미 명확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이미 뭐 많은 국민이 다 TV를 통해서 바꾸고 TV라는 것들이 다 증거로 제출될 거고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게 되면 그렇게 탄핵 재판이 많은 쟁점을 가지고 뭐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은 재판에서 통상의 재판이라면 아주 뭐 많은 변론과 입증을 통해서 서로 재판 진행하는 노력을 해야 될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쉽게 증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. 김남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이 후보자님, 네, 오늘 지금 이 청문회가 국회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생중계되고 있습니다. 우리 후보자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답변하시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우리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금 제청되셨다고 하면 곧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후보자께서는 대법관 후보자로 있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주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인권의 최후보로서 우리 대법원이 사법부를 믿을 수도 있다는 국민적 신뢰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발언을 빙빙 돌려서 하시는데 취지는 알겠어요. 근데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나 저는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. 네, 위원장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.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